자, 웹디자인 기능사가 2025년부터 웹디자인 개발 기능사로 시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 같은 경우는 1회차는 이미 끝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실기 원서 접수가 이때니까 이때 잊지 마시고 실기를 접수하셔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필기는 3월 달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내가 시험 보겠다 하신 분들은 3월 달에 보시면 되고 원서 접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수수료라고 제가 잘못 적었네요. 어, 음. 뭐 원서 접수료를 제가 따로 바꿀게요. 이게 수수료가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원서 접수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에서 시험 보는 사람들 지원해주고 있죠. 청년들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50% 지원해줘요. 그래서 이게 최대 1년에 3회까지인가 4회인가 3회까지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원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자격증 시험 도전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개 문제를 제가 여기 이런 식으로 링크를 다 걸어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컨트롤 누르고, 컨트롤도 안 눌러도 돼요. 그냥 이거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공개 문제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사가 공개 문제 이렇게 올려놨고, 여러분들이 나는 따로 공개 문제를 좀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러면 큐넥 공개 문제가 여기 있어요. 자, 이게 이렇게 들어가지네요. 큐넥 공개 문제 어쨌든 들어가면 여기에 공개 문제라고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이제 웹디자인이라고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웹디자인 검색하면 웹디자인 개발 기능사 공개 문제가 있습니다. 실기 시험은 공개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시간이 3시간이네요. 제가 잘못 착각했나 봐요. 원래는 4시간이었는데 줄어들었는지 공개 문제 2024년 것도 있나 볼게요. 이게 웹디자인 사라진 것 같은데 그렇죠? 없어요. 자, 어쨌든 3시간이라고 합니다. 시험 시간.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변경이 됐네요. 여기 보면 데이터 원래 시험 시간 4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들 3시간으로 바뀌었어요. 3시간으로. 자, 이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데이터 제출 용량도 원래 이거 5메가바이트였는데 10메가바이트로 이거 바뀌었네요. 이것도. 자, 어쨌든 요 세 개가 지금 변경되었다. 그러니까 변경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토샵. 기본적으로 포토샵을 이제 그 학교가 아니라 산업인력공단 가면 시험장에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어요. 근데 이 포토샵이 굉장히 구버전이거든요.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구버전이 어쨌든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시험을 볼 때 뭘로 보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봅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이용해 가지고 디자인을 좀 해야 돼요. 로고를 만든다던가. 로고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진짜 대충 텍스트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위에다가 적절한 텍스트가 주어지는데 그 텍스트를 넣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작업하실 때 포토샵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내보내게 하고 해서 작업하실 때는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용량을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포토샵 해가지고 이미지 내보내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 그때 알려드릴 거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세팅이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팅으로 바꾸셔야 돼요. 마우스 뭐 휠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폰트는 변경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자동 완성 자동 완성은 되고 뭐 정렬 단축키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탭, 인덴트가 기본적으로 4로 세팅되어 있는데 이거 2로 바꾸고 하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4는 왜냐면 너무 넓어서. 그래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설치할 수 없다. 무료 폰트. 뭐 이런 거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지참 준비물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일단 인터넷이 안 돼요. 인터넷이. 그래서 RGB 하나 압축 파일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뭐 어쨌든 시험 전용 파일이 있어요. 폴더. 여기 폴더가 있는데 그 시험 전용 폴더 딱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자, 여기 폴더가 딱 주어집니다. 컴퓨터 키면 거기에 이제 일단 시험 제출용 폴더가 따로 있고요. 제출용 폴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텍스트 메모장에 텍스트 파일이 하나 주어지는데 거기 있는 거를 뭐 어디 이미지에다가 몰리세요. 뭐 그런 문제들이 주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정도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이제 그 프로젝트 이름을 따로 생성해서 프로젝트 이름 생성해서 여기는 HTML 파일 넣고 CSS 파일 넣고 이미지 파일 넣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주어지냐면 jQuery까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jQuery. 원래 jQuery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jQuery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는 옛날에 CDN 방식으로 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여러분들 다운로드 jQuery라는 게 딱 클릭해보면 여기 요거 딱 클릭해보죠. 요게 있어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jQuery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실습할 때는 이걸 다운로드 받을 건데 이 파일을 제가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jQuery 3.7.1.min.js 지금 이제 뭐 버전이 업데이트돼서 3.7.1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얘를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냥 다운로드 받는 건 어렵잖아요. 그냥 이거 이제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여기다가 새 폴더가 아니라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해서 텍스트 문서에서 자, jQuery min.js라고 만들면 되고 이렇게 그냥 요거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여기 있죠. 요거 내용 컨트롤 A에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요거에다가 요거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네,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확인 누른 다음에 요거 딱 누르시면 요렇게 이제 메모장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저장하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요 파일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jQuery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 나중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사용하실 때는. 자, 여튼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 완료된 파일을 이제 시험 전용 전송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전송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전송하시면 전송이 완료됐다 해가지고 시험관을 딱 이제 요청하는 시험관한테 저 이거 전송했습니다라고 하면 시험관이 보통 앞으로 오라 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험관이 있는 테이블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테이블로 딱 이동해서 시험관이랑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파일을 확인을 해요. 그럼 확인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잘 됐는지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만약에 기능을 구현을 못했다면 기능 구현 안 된 거에 대해서 이거 구현하셔야 됩니다라고 일단 기회는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난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능을 한 번 더 구현해 보겠다. 아니면 뭐 다 구현하시고 제출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공개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따가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랑 수업을 하면서 뭐를 배웠냐면 이런 것들을 배웠죠. 여러분들 예전에 뭐 SCSS를 배우고 그 다음에 중첩 CSS가 있다고 했는데 요거 다 사용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테일인드 사용 불가능해요. 요런 거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SCSS랑 중첩 CSS는 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요걸 다 완료하면 HTML 검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SS 검사도 해야 되는데 사실 시험장에서는 HTML 검사랑 CSS 검사가 안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왜냐면 HTML 검사랑 CSS 검사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MDN 사이트 들어가서 그 검사하는 사이트 있죠. 제가 그것도 링크 걸어 드릴 건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검사를 해서 오류가 없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HTML 검사했는데 HTML 검사했을 때 워닝 뜨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에러가 뜬다. 에러. 자,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에러 뜬다는 건 다 수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CSS 검사하실 때 중첩 CSS를 인식을 못해요. 아직까지. 버전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재작년에 나왔거든요. 재작년 말 중첩 CSS가 그러다 보니 CS 검사기에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중첩 CSS 사용하지 말라. 멋부린다고 중첩 CSS 사용하시면 다 틀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까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에러가 발생했냐, 발생하지 않았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점수도 매겨지거든요. 부분 점수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된다.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SS랑 HTML을 그 웹 표준과 웹 접근성에 맞춰서 작성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디테일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제
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CSS도 다 사용되는 CSS를 잘 활용하셔라.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HTML 검사랑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거 제가 링크는 따로 걸어 드릴 겁니다. 수업 페이지에다가 따로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사용 불가능. SCSS는 사용 불가능. 중첩 CSS도 사용 불가능.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오리지널로 작업한다고 보면 돼요. HTML, CSS를 오리지널로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작업했던 것처럼. 물론 HTML을 마크업은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 CSS는 그거에 맞는 디자인이 필요한 거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